안녕하세요. 지분경매 파생상품 조홍서입니다. 우리 지분경매 파생상품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지분경매라고 검색하셔서 지분경매 파생상품 밴드 찾아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글을 올려놨는데, 밴드에 매주 연재하는 이 지분경매 소송과 협상과 관련된 내용 올려놨고요. 지난주에는 최소면적 가액배상을 또 최소면적과 가액배상과 또 협소한 분할이라는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현물 분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물건을 대금 분할로 판결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대금 분할로 판결을 받아야 원고가 승을 해서 여러분들이 타공유자가 여러분들에게 협상을 걸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현물 분할로 토지를 대금 분할이 아닌 현물 분할로 판결을 받게 되시면요, 이거는 잘못된 투자고요, 여러분 실패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현물 분할을 대금 분할로 바꿀 수 있는 이 기술이 소송의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판결문을 갖고 했고요. 오늘도 판결문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대금 분할 받은 우리 실전반 제자의 판결문을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금 분할을 받기 위해 가지고는요, 세 가지 최소 면적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가액 배상이 되지 않아야 되고, 분할이 되더라도 협소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는 이 논리 세 가지가 중요한 거고요. 여기에 숨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 유튜브에선 밝힐 수 없는 숨은 비법이 있습니다. 이 비법은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결국은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고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적용됐을 때는 현물 분할을 대금 분할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요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주 수요일 6개월 과정으로 우리 실전반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시 개강을 하고 있고요. 매주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프로젝트 실전반, 특수경매, 지분경매만 오로지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소송 협상의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여러분들 010-5115-246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과정도 400, 오프라인 과정도 400만 원으로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지분경매 관련 책 3권이 있으니까 네이버 문고를 통해 가지고 구입하셔 가지고 기초 과정입니다. 공부하시고 이 책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실전에서 협상과 소송의 이 두 박자를 같이 공부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정말 많은 이런 실전 사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고요.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지분경매 실전반 보시면 알겠지만요, 지난주에 보시는 것 같이 9월 10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선거 전에 협상을 하는 이런 내용을 갖고 같이 오프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지난주에는 낙찰을 2건을 받았는데요, 우리 실전반에서 낙찰받은 이 2건에 관련해 가지고 같이 또 공부하고 분석하고 같이 양방향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더 깊은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판결문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가단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의 사건 부호입니다. 이 판결문을 통해서 대금 분할을 받는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변론 종결은 올해 7월 22일에 됐고요. 판결 선고가 9월 9일 지난주에 판결 선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화요일이고요. 이 화요일날 이번 주 9월 9일 화요일날 선고가 됐던 이런 물건입니다. 주문과 청구취지란 거는 우리가 먼저 판사님한테 소장을 제출할 때
여기 주문과 같다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썼다는 겁니다. 똑같이 썼다는 거는 청구 취지를 원고가 쓰기 때문에 원고가 결국은 이 보시는 것 같이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렇게 각 비율 기재 비율로 분배한다라고 하면서 대금 분할 형식적 경매로 넘어가는 이런 또 판결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현물 분할 말고 대금 분할 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웠냐, 그걸 계속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현물 분할을 피고들이 주장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증거와 판례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지 않으면요, 현물 분할이 대금 분할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금 분할을 언제든지 거의 99.9% 받아내야 여러분들이 그나마 타공유자들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현물 분할이 됐다, 엄청나게 넓은 대지에 예를 들어서 2분의 1 현물 분할이 돼서 도로도 접해 있고 건축물을 건축하기에 아무 손색이 없다, 이럴 때는 현물 분할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90% 이상 대부분의 물건이 임야, 전답 이런 또 대지인데도 위에 건물이 있는 이런 물건이다 할 때는요, 그냥 거의 띄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현물 분할을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어떤 법적인 근거로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지 이 성명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 요건, 아까도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판결문에 나타난 3가지하고 여기 법적으로 조금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가지는 여기서 말씀 못 드립니다. 이런 2가지 아주 깊은 여러분들이 노하우를 배워야 언제든지 대금 분할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청구 이후에 기초사실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재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근데 나번에 보시면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별도의 분할 금지 약정이 없다. 분할 금지 약정이 있으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여러분들이 제기하더라도 여러분은 승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 분할 금지 약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또 공유물 이 공유 지분에 관련해서 또 기법과 비법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초적인 사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론 종결까지는 이 사건 토지, 각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토지 분할과 관련해서 소송 전에 다툼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사전에 소장을 넣기 전에 여러분들이 타공유자하고 좀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서로 약간 트러블이 생기고 서로 현물 분할이 아니다, 또 대금 분할을 나는 원한다, 현물 분할은 원고인 낙찰받은 나는 현물 분할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서로 상반된 이런 의견들이 나와야 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이 판사님이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대부분 처음에는 이와 같이 판례가 나오는데요. 2009-40219 또 4026 판례, 이런 판례가 대부분 첫 머리에 청구 원인의 판단에 나오는데요. 결국은 현물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대금 분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판례가 먼저 나오면 결국은 주문, 원고 승으로 대금 분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토지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원고 피고 간
또 나 낙찰자와 또 타 공유자 간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분쟁이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먼저 쓰고요.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하여는 재판으로 공유물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 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가장 먼저 적어 놓는 겁니다. 이 인정 사실에 앞서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일단 요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토지의 현물 분할을 원하고 있다. 피고 두 사람은. 그런데 현물 분할로 이루어질 경우에 또 현물 분할을 할 수 없는 이런 요건들을 또 얘기하면서 계속 이런 그 정산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건 1 내지 2, 3 토지 경우 토지 분할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계획관리지역의 최소 분할 면적이 60제곱미터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각 토지의 면적과 공유지분을 고려할 때 이렇게 불가능하고, 또 나머지 이런 그 대금 분할을 원하는 피고도 있다. 타공유자 중에 또 한 명은 대금 분할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한 명이 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고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계획관리지역의 최소 분할 면적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6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 60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 토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내용이 가장 큰 대금 분할로 이렇게 판결을 받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뭐 명의 변경을 원한다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대금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런 점을 볼 때 현물 분할에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매에 따른 대금 분할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대로 이렇게 분할을 하자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가장 중요한 게 최소 분할 면적의 요건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물론 지자체마다 조금씩 이 수치는 다를 수 있는데, 최소 분할 면적 계획관리지역에는 60제곱미터 이하는 현물 분할이 안 된다는 이 사항이 오늘 공부하는 핵심 내용이고요. 이거 갖고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60제곱미터 이상 분할했을 때 넘으면 결국은 현물 분할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아까 5가지 요건, 많은 요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법과 비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또 이런 현물 분할과 관련된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의 소장을 넣었을 때 언제든지 대금 분할로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여러분들이 협상에 임해야 언제든지 성공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분경매 소송 협상 기술 실전 반강의.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 전략적 협상으로 성공적인 지분경매 소송 타개하기 최상의 결과 달성을 위한 비법 배우기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너무 특수한 분야라서 교육과정 비용이 너무 고가라 학습의 결정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저자분께서 직접 교육하시는 실전반 1회 무료 첨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과정은 지분경매 사건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낙찰받은 후 협상 및나 홀로 소송하여 수익을 창출해 내는 기술을 실전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습득하는 실전 과정입니다. 지분경매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노하우 공유물 분할 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노하우,
가압류 및 가처분 노하우, 소송 없이 해결하는 특급 협상 기술 나홀로 소송할 수 있는 멘토링. 1.2. 채권 관리 노하우를 통한 엔틴 부실 채권 솔루션, 실전 사례를 통한 고수익 창출 솔루션 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2-3 진송빌딩 2호선 교대역 1번 출구,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220M. 지분 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 오픈 채팅방 검색 안내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지분 경매 조홍서로 검색하시면 지분 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방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 코드는 1234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115, 2468로도 문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지분 경매의 파생 상품과 소송과 협상 과정에 대한 실전 사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